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 공식과 계산 방법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공식에 수를 대입하여 계산해내는 것은 수학적 활동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행동 중심 활동이라고 하였습니다. 뇌를 변화시키면 공부가 즐겁다는 책에서 주울 교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념과 개념을 연결하면 새로운 개념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학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AI가 이세돌 기사를 이겼을 때 AI가 학습을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즉, AI는 이미 가지고 있는 수많은 정보를 연결하여 새로운 수를 만들어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돌 기사를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학습을 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개념과 개념 혹은 생각과 생각을 서로 연결을 해야만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학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화기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휴대폰은 카메라이고 컴퓨터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카메라, 컴퓨터, 전화기, 이런 모든 것들이, 많은 기능들이 합쳐져서 스마트폰이 탄생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과 생각을 연결한다는 것을 정주영 공법을 예를 잘 듭니다. 간척 사업을 할 때 마지막 물막이 공사에서 아무리 큰 돌을 갖다 넣어도 다 떠내려가서 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정주영 회장님은 헌 배를 끌고 와서 물을 넣고 가라앉혀서 물막이 공사의 어떤 공기를 엄청나게 단축시켰다고 합니다. 그것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주영 공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도 정주영 회장님도 경험했으리라.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저는 어렸을 때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모내기를 할 때 물을 넣어두면 논두렁이 갑자기 터져서 큰일이 납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보릿집이라든지 비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를 안고 와서 그것을 막고 난 뒤에, 큰 물을 막고 난 뒤에 흙으로 막았던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님도 역시 그러한 경험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어릴 때의 경험과 조선소를 경영했던, 배를 보았던 그 경험이 합쳐져서 결국은 그러한 세계인이 깜짝 놀란 아이디어를 생성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즉, 아무리 어려운 내용도 이와 같이 생각과 생각을 연결하면은, 개념과 개념을 연결하면은, 배운 내용을 서로 연결하면은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1학년의 덧셈을 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바다 올림을 처음 접하게 됩니다. 9까지의 덧셈을 하다가 9가 넘어갔을 때 아이들은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경험을 동원하게 됩니다. 즉, 십진수라는 개념과 수를 가르고
모으는 그 경험을 합하면은 받아 올림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기의 경험과 경험을 가지고 오면은 그 능력만 있으면은 받아 올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경험을 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미리 받아 올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버립니다. 이와 같이 계산 방법을 미리 선생님이나 학부모가 가르친다는 것은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버리는 것입니다. 즉, 계산 방법이나 수학에 있어서 공식은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지 절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 공식을 만들어내도록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원의 넓이, 사다리꼴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 제가 지금 거꾸로 말했습니다. 사실은 삼각형의 넓이, 사다리꼴의 넓이, 원의 넓이도 선생님이나 학부모가 잘만 도와주면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들어내었을 때 그 응용 문제도 잘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의 넓이,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할 때 간혹 이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 하면 원의 넓이를 구하고, 원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원의 둘레를 구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공식이 만들어진 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식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선행학습은 아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진짜 교과서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